자, 지적재단 등기제도의 특성, 이거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고 가야 돼요. 이거는 뭘 풀어야기 위해서 그래요. 봐봐요.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지적제도, 그럼 권리, 사실, 등기제도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우리 공시법령을 풀 때는 요거부터 출발한다고.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해 줘야 돼요. 자, 대장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 이게 무슨 촉탁이죠? 이게 등기 촉탁이야. 그래서 오늘 등기 촉탁은 요거 반드시 올해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등기부 그랬으니까 등기부는 뭐가 있어요? 표제부, 각고월부가 있죠. 그럼 표제부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요걸 거꾸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선등기 후대장 뭐라고 그랬어요?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걸 잡아놔야 돼요. 자, 요걸 간단하게 본치면 뭐예요? 바로 등기 필통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해 두셔야 돼. 그러면 항상,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완전체로 가기 위해서는 대장은 사실의 권리, 사실, 등기는 권리. 그러면 선대장 후등기, 등기 촉탁. 거꾸로 하면 뭐예요? 촉탁 등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촉탁 등기의 주체는 관공서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 1번은 우리 공시법령을 풀 때 늘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거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보죠. 봐봐요. 지적은 그러면 토지 무슨 관계? 사실 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 관계를 공시한다. 이번에 심사 방법으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데 등기는 무슨 심사주의죠? 형식적 심사주의. 자, 등록 방법으로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 즉 단독 신청주의를 취하는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와 즉 공동 신청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 대상은, 지적의 대상은 토지인데 비해 등기의 대상은 토지와 건물이며 사건의 목적에 한한다.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어때요? 맞죠?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5번이겠네. 상대적으로 풀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도 리동별 지번선으로 편제하고 토지 등기부도 뭐예요? 리동별 지번선으로 편철한다는 거. 요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5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 문제를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항상 이원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장이든 등기부든 리번별 지번순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둬야 돼요. 접수 번호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가미를 붙여서, 그러면 문제 2번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용어예요. 용어. 자, 오늘도 용어죠.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요 문제와 관련돼서 용어는 꼼꼼하게 해줘야 돼.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1번 한번 보죠. 자, 1번과 관련돼서 경계점이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원점을 말한다. 틀렸죠? 지적 기준점을 말하죠. 거기는 끄떡끄떡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계점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번에 지적 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자리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경계점, 자화표 등록부 조심해야 되고요. 자, 경계점 자화표 등록부를 지상 경계점 등록부로 본치면 X가 돼.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가다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거기 네 번째 줄 봐봐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제한다. 여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제가 아니라 뭐 다 포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번도 틀렸고 2번도 X네요. 2번 X, 1번 X, 2번 X. 자, 3번은 축적 변경, 무슨 도의? 지적도. 요거 조심해야 돼. 지적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정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거. 그러면 지적도 자리를 확인을 해놔야 돼. 지적도는 도면으로 장난친다고. 그러면 뭐예요? 임야도 있기 때문에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 나오면 임야도를 찾아보는데 주안점을 좀 잡아달라는 거.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는 왜 틀렸느냐? 잘 봐요. 자, 2002년 개정법으로서 지목원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을 신설하였고, 잘라봐요. 이 경우 지목은 토지대장, 이거네. 토지대장, 그러면 무슨 명칭이죠? 정식 명칭이거든. 그럼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기록하고, 주유소용지는 주유소용지로, 창고용지는 창고용지로, 양어장은 양어장으로 등록한다는 겁니다. 근데 토지대장은 무슨 명칭이에요? 정식 명칭이죠. 그러면 토지대장이 아니라 뭐라면 맞을까요? 도면 이름은 맞겠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은 항상 정식 명칭이야. 정식 명칭. 그러면 지적도 의미하도록 약식 명칭으로서 원칙, 무슨 문자예요? 두 문자, 예조건 차문자로 기록되겠죠. 그래서 요 4번도 쓴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토지대장은 뭘로 문자야 돼? 도면에. 이렇게 당겨져. 자, 신규 등록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거는 신규 등록이 아니라 뭘까요? 토지 이동 사유가 되는 겁니다. 토지 이동이죠. 그러면 자, 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3번이고. 자, 문제 3번은 뭐예요? 자, 지번과 관련돼서죠. 그럼 요거는 오전에도 틀렸고 또 지금 안 외웠으면 또 틀릴 거예요.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그럼 요거는 이제 어차피 지번 문제니까 지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에 외워야 돼. 이거는 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지번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되죠? 이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틀린 것 그랬으니까 또 지번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고. 1번. 자,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잘라봐요. 는자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인접토지의 번번의 부번, 원칙. 맞네요. 그러면 이 조건이 있었죠.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러면 채멀여.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신규 등록하고 등록전화는 두 개 묶어요. 등록전화는 뭐라는 거예요? 자, 여러 필지, A 조건이네요. 그럼 채멀여.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러면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마무리 딱 되고, 그러면 2번도 맞고요. 3번은 분할의 경우에는 는자가 나왔네. 는. 자, 원칙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분할의 필지 중 한 필지 집어넣음, 분할 전 집어넣으로 하고, 오케이. 나머지 필지 집어넣음, 번번에 최종 부번, 다음 부번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3번은 결론적으로 어때요?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X가 되고요. 자,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합병증 필지 건축물 찾았네요. 건축물 줄쳐놓으세요. 그럼 건축물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 신청. 신청이라는 단어를 봐야 돼.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뭘 보하기 위해서? 기득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4번, 5번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놓으라는 거네. 자, 분할 그러면 동그라미 쳐놔봐요. 분할. 자, 분할은 주거 사무실 나오네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부여.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지번이 나와봐야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계속 틀리던 문제는 계속 틀린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4번으로 가죠.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 꼭 요거는 정리해 줘야 돼. 지목과 관련돼서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대라는 지목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잡정지, 감정지, 대. 요거 두 가지는 꼭 다시 한번 우리 요약집을 찾아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기억에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극장, 미술관, 문화용 건축물이네. 대. 아파트 구역 내의 도로. 대. 가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 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 그러면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대. 묘지 관리를 한 건축물의 부지. 대. 자동차 운전하거래 부지. 잡정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활용을 해 먹어야 돼. 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라는 거니까 대하고 잡정지는 꼭 한번 구분해 놓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올해 문제 5번은 출제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럼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우리 암기 코드 한번 생각해 봐요. 목도장이죠. 목도장. 지목은 끝자리가 어디? 자, 도로 끝나는 게 뭐 있었죠? 지적도, 임야도, 장자로 끝나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이고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은 차문자가 돼요. 차문자는 몇 개? 4개. 그래서 장, 차, 전, 언. 아닌 것은 그러면 주차장은 뭘까요? 차. 자,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정답은 5번. 이렇게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대비를 좀 해두셔야 돼. 그러니까 올해 지목은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지목의 분류하고 지목의 표기. 자,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표기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우리 목도장 활용해서 마무리를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과 관련돼서 면적. 면적은 별표 5개짜리죠. 면적은 우리가 가족이거든. 사람에 갖다 대면.
자,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면적은 도면상에 계산되거나 좌표로 계산된 토지의 수평 면적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수평 면적 몇 차원 지적이죠? 2차원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종전의 척간법에 의해서 등록된 토지 면적은 121분의 400 나누면 얼마가 나올까요? 나누면 3.3이 나와. 3.3. 그래서 한 평은 얼마예요? 한 평은 3.3제곱미터라고. 그럼 100평은 얼마예요? 33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학교로는, 아니, 중개사법에도 자주 출제돼. 한 평에 3.3이라는 거. 그러면 100평이면 뭐, 척간법을 그러면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근데 척간법, 지적공무원이 한 평을 2.3으로 계산했어요. 그럼 100평은 얼마예요? 230. 누가 잘못했죠? 지적소관청이. 그때는 무슨 정정? 직권정정. 이렇게 자꾸 연계가 돼야 된다는, 연계 분類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은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등록 전환 시 지적 등에 해서 적정한 면적이 임야 대장이 등록된 면적의 차이가 있대. 그럼 차이가 있다 줄잖아요. 그러면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네. 그러니까 허용 범위 초과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 그걸 바로 허용 범위 초과야. 무슨 정정일까요? 직권 정정이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새로이 측정 면적을 등록하고 임야 대장에 말소된 사항이 정정을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 직권 정정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신규 등록, 분할 합병, 분할 축적 변경, 지적 공부의 등록의 경우는 면적의 측정을 해야 되나? 합병과 지목 변경, 이치 정정 조심해야 돼요. 자, 경계 정정은 청량하지만 이치 정정은 청량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다. 완벽한 문장이 되네요.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경계점 좌표 등록簿 줄잖아요. 거기에다 0.1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제 5, 4, 5위과 관련돼서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5로 끝났네. 앞에 홀수의 짝수 버려야 되죠. 그러면 219.4.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요 정도 풀 수 있다면 면적은 한 문제 뭐예요? 맞히는 거야.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과 관련돼서는 특히 그러면 몇 번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특히 4번하고 5번.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7번과 관련돼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제 출제돼. 그러면 문제 6번과 관련돼서는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죠? 3번. 이렇게 되고요. 3번.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연습을 단단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그러면 이제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1번 봐보죠. 자, 틀린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잘라요. 그래서 개별 공시가 그래서 끝자리 따서 개장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개장.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개하고 토지대장 끝자리하고 장장해서 앞으로 1번과 관련돼서 이렇게 외우라고. 개장. 그러면 또 하나 외울 게 하나가 뭐 있어요? 우리 2장이라고 하나 외우라고 그랬어요. 2장. 토지 이동 사유에서 2하고 끝자리가 장하고 그래서 개장 2장. 그러니까 어차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개장 2장 맞네요.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줄쳐놔봐요. 그러면 대지권 비율이니까 당연히 등록되고 소유권의 지분은 지자 동그라미 지. 그러면 우리 암기 코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2번과 관련돼서는 지대공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지대공. 오늘 국권을 하려 했죠. 지대공 미사일 뭐예요?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다. 그래서 지분은 지대공. 이렇게 이제 잡아서 연결을 해 둘 필요가 있고. 자, 공유지연명부 그러면 소재 그럼 밑에 툭 쳐요. 공통. 자, 지분 공통. 그러면 소유권의 지분은 지대공.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도면에는 지분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경계는 도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 도면. 맞네요. 경계점 좌표 등록은 소유자 빠져야 되겠죠. 소유자는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소대장. 밑에다 쓰고. 대장은 몇 종류예요? 네 종류.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29회 때 2.5점짜리고 지번은 뭐예요? 공통. 지목은 무슨 도장? 목도장. 작년에 2.5점짜리고 좌표 등록되네요. 그러면 축척은 축도장이니까 빠져야 되겠네. 그러면 면적은 면장이니까 빠져야 되겠네. 면부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빠질 거 뭐 있어요? 소유자 빠져야 되고
집은 남겨놓고 지목 빠져야 되고 좌표 등록되고 축적은 축적 빠져야 되고 면적 빠져야 되겠네. 그러면 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요 문제 풀면 5점짜리야. 5점짜리.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이제 우리가 자유자재로 구사될 때가 됐어요.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8번과 관련돼서 지적 정리야. 지적 정리 그러면 아까 첫 시간에 했던 문제 1번하고 연결이 돼요. 봐봐요. 대장은 뭐예요? 권리의 사실.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돼. 그게 등기 촉탁이고. 자, 그러면 등기부가 먼저 선등기 후 대장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 정리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항상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하라고 그랬죠. 우리 간단하게 이제 봅시다.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대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사실로 빠져야 되는 거야. 그럼 앞에가 권리관계는 뭐예요? 권리관계는 뭘로 빠져요? 등기소 등기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등기부를 한다고.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따져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그러면 사실. 권리. 이렇게 이제 빠져나와요. 그러면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러니까 탁탁탁탁 포인트를 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사항은 그러면 잘라봐요. 그러면 소유자 줄 쳐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니까 등기관서 등, 등기완료 통지서 등, 등기필정 등,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전산정보자료 등. 그러니까 권리. 그러면 요걸 그러면 작출재원이 뭘로 장난칠까요? 소유자를 뭘로? 토지, 표시로 장난을 칠까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15회 때도 출제됐고 25회 때도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요거 지문은 잣대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중앙관세의장이 지적공부의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소유자를 신청하는 경우 누가 등록해요? 따까리가 해야 되겠죠. 지적소관청이 이를 등록한다. 여기서 총괄청이 뭘까요?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청이야. 우리 부총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청이야. 그러면 우리 봐봐요. 지적은 누가 주체가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가 되죠. 그래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근데 국유재산법은 누가 총괄청이냐?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는 거야. 자, 3번의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의 등기필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록된 토지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지가 와서 등기소에 와서 뭐예요? 함부로 등기부를 정리할 수 없잖아. 그것도 관할 등기관세 통지. 그러면 거기 옆에다 하나 써요. 이걸 무슨 통지라고 그래? 불부합 통지라고 그래. 불부합 통지. 자, 불부합 통지. 불부합 통지. 그렇죠. 네, 불부합 통지라고 그래요. 불부합 통지.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뭐, 오늘, 아까 아침 시간 강의하고 지금 시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밥을 먹으니까 힘이 막 솟아서, 어떻게 아니야, 더운 게 아니라 힘이 나서 어찌할 줄 모르겠어. 아까 아침에는 아침을 안 먹어서 그냥 비리비리 하던데, 많이 덥지는 않아요. 자, 4번에 한번 볼까요? 자, 지적소관청 불법 통지를 받은 관할 등기소는 토지의 소유권 등기 명인이 신청 의무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하는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의 통지서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뭐가 바뀌어요? 표제부가 바뀌겠죠. 자, 5번은 이게 고전틱한 지문이에요. 잘 생각 한번 해봐. 한 번만 생각하라고. 5번이 정답인데, 자, 지적 공부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기에다 잘라봐요. 그러면 꼬리표를 붙여서 이렇게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의심을 했어. 자, 의심을 했으면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어디로 왔을까요? 등기소로 왔겠죠. 등기소에 뭐하러 왔어요? 등기부를 확인하러 왔잖아. 그러면 등기부를 조사했죠. 다시 돌아왔어요. 사무실로.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번치면 뭘까요? 직권. 그럼 가볼까요?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틀렸잖아.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있고죠.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면 지적소관청 권리에 힘써 못 써? 써. 그럼 부탁조로 나와야 돼. 끝에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요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조문이야. 명조문으로서 그러면 뭐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걸리니까 부탁조로 나와있죠.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5번은 결론 X. 그러니까 5개 지문은 단골 메뉴야. 그러니까 자 1번하고 2번하고 5번 지문은 늘 출제된다고 생각해서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9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 신청 출처나 봐요. 이제 전반적으로 서류와 관련돼서 한번 보자고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문제 9번 이렇게 이제 되네요. 그럼 신규 등록 신청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신규 등록.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성에 등기 관련 서류는 없어.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한다. 어때? X.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거야. 1번과 관련돼서는 작년에도 우리가 출제됐죠. 그러면 봐봐요. 신규 등록 무슨 신청이에요? 새로운 신청. 그러니까 토지 표시도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도 누가요? 지적소관청이 조사 결정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그게 2.5점짜리고 올해 1번 관련돼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등록 전환의 경우 잘라요. 그러면 임에서 돌아가니까 지목 변경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형질 변경 줄쳐놓고 이때는 그러면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사본을 제출한다. 맞네요. 이때 관계법령 거기에다 행강편찬하요. 자, 관계법령은 뭘까요? 국계법일까요? 산지관리법일까요? 산지관리법. 늘 신경을 써야 돼, 그게. 국계법이 아니라 산지관리법. 만약 국계법이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야. 국계법이 나오면 지목 변경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자리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3번에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무슨 변경이? 형질 변경. 이때는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 그러면 형질 변경을 가져왔으니까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작성해 준다고. 자, 그러면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전부로 따지면 틀려. 전부가 아니라 일부야. 그래서 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우리 오전에도 우리가 봤듯이 60일이에요. 60일.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A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뭐예요?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요거 조심하라고요. 자, 늘 똑같아요. 별까지 오전. 문제가 약간 변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원칙은 요거 캔이에요, 하고 캔이죠. 요거는 머스트죠. 요거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한다. 분할은 바짝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지목 변경의 경우에 토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사본을 제출한다. 오케이. 자, 토지 이동을 신청한 경우는 지적청량성가도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적청량성가도는 단 한 군데에서만 나와. 왜냐하면 봐봐요. 임에서 토로하죠. 그럼 등록 전환이죠. 그럼 청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검사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니까 어때요? 지금 청량성가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토지 이동에 지적청량성가도가 나오면 무조건 X다. 한 군데만 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적어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번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 그러면 9번에 1번, 이렇게 이제 되고요. 1번. 자, 10번 가보자. 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0번은 오전에도 별표 3개였었죠. 그러면 지적대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과 경계의 이치, 면적 경계에 줄쳐놔봐요.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네요. 요거는 신청이라는 걸 우리가 적어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그러니까 토지 표시.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대. 직권. 지적 공부의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됐대. 직권. 지적 공부의 등록상이 잘못 입력됐대. 직권. 지적성. 그러면 지적 증명성과 다르게 정리됐대. 직권. 올해 직권 정정사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특히 1번하고 2번을 조심해야 돼. 그러면 2번을 뭘로 장난칠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장난친다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지 않거든. 그러면 직권 정정과 관련돼서 올해 지문이 이렇게 나올지 박스로 나올지 그건 한번 뚜껑을 열어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10번과 관련돼서 1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 11번을 보자. 자, 지적청량이네. 지적청량 요거 틀리면 큰일 나.
그러면 기초 측량이 절차로서 계획 수립, 준비, 현지, 준비, 답사, 선점 및 조표, 관청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맞네요. 자, 지적 측량 수행자,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 성과를 결정한다. 맞네요. 자, 3번에 지적 측량 수행자가 경계보고원 출처라고요. 정계보고원. 자, 오해, 시험을 보니까 눈에 딱 안 띄었을 거예요. 그러면 현경이는 어때요? 검사 측량에서 제외된다고 그러잖아. 이뻐요. 그렇죠? 그러면 3번은 뭐예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현경이라고 꼭 기억하더라고. 현경이. 그렇죠. 현경이. 현황 측량과 경계보건 측량은 뭐예요?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래서 뭐예요? 3번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지적 측량이란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 동그라미. 그래서 21세기라고 외우라고 그랬죠. 자, 이번은 지적 현황 측량. 작년에 2.5점짜리네. 자, 현황이 들어가서 무슨 측량이죠? 현황 측량이야. 근데 지적 도면 줄쳐나 봐요. 지적 도면을 뭘로 장난쳤을까요? 작년에 지행도로 장난쳤다고. 지행도가 아니라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라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바로 5번 지문이 되죠. 그럼 올해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써요. 간평에도 여기 나왔으니까 6번. 6번이 무슨 측량이 나왔을까요? 지적 확정 측량이 나왔다고.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은 그러면 우리 이제 확정 동그라미 쳐놓고 무슨 개발 사업이죠? 도시 개발 사업죠. 올해 지적 확정 측량이 개념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니까 대비를 해놓고. 그러면 현경이. 자, 현경이 검사 측량에서 제외된다. 또 하나 요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재검이.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뭐예요? 지적 측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그렇죠. 재검이, 현경이, 재검이, 현경이. 근데 재검이는 출제 가능성은 약간 떨어졌어요. 최근에 출제돼서. 그래서 이제 현경이 다시 한번 꼭 잡아두고.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그러니까 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자, 12번과 관련돼서 보니까는 별표가 5개짜리네. 그러면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1번의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 측량 수행자 꼭 확인하고 해부 며칠? 30일. 그러면 심의 열결은 며칠? 60일. 그러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적부 재심사로 며칠이다? 90일. 올해 요 문제 받았으면 일단 한 문제 맞히는 겁니다. 자꾸 까먹지 않도록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지적은 요 정도 풀 수 있다면 뭐예요? 요 정도 풀 수 있다면 올해는 지적은 만만합니다. 그래서 외워서. 그러니까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남의 사회에 대해서 외워주셔야 돼.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부터 이제 등기법인데, 자, 13번 보자고. 자, 13번. 뭐예요? 등기를 하여야 이렇게 줄잖아요. 그러면 우리 등기하여야 물건 변동이 생기는 것,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부터 이제 우리가 기초공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물건 변동과 관련돼서 186조, 즉 법률에 의한 물건 변동이 있고,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 있죠. 그러면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87조에 대한 예조항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이제 생각이 나야 돼. 자, 그러면 적석에서 같이 한번 보자고. 형성 판결 몇 조? 187조. 허가 유정은 187조, 7조. 상속에 해당돼. 상속하고 같은 의미거든. 점유 취득시효.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취득 등기네. 취득 등기. 특정 유정은 뭐예요? 매매에 해당돼. 그래서 186조, 6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의 저당권의 취득.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어때요?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를 요하거든. 그럼 186조. 건물의 신축은 187조. 형성 판결은 이행 판결 186조. 공용수용은 187조. 경명은 187조.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187조. 7조. 부정성이죠. 그러면 등기여 물권 변동이 발생한 거 몇 개예요? 4개. 4개.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여기 자, 등기여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것. 그러면 읽어서 우리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에 저 밑에 이행 판결이 있네. 이행 판결. 몇 개예요? 4개가 있네. 4개. 정답은 뭐예요? 디귿, 미음. 자,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미음, 시읒.
시옷.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시. 네, 그렇죠. 그렇죠. 정답은 몇 개? 네 개. 그러니까 요 정도 이제 자유자재로 분사가 될 때가 됐어요. 요거 틀리면 오늘 자수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유자재로 분사가 돼야 돼. 이 정도는 이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14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13번은 4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문제 16번과 관련돼서는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 매년 출제가 돼요. 그럼 한번 오늘 오전에도 틀리고 저녁에 또 나오니까 저녁에 또 틀려라. 그렇죠? 자,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는 설정 동그라미. 자, 설정 앞에 지상권이 붙었대요. 그때는 주등기. 그래서 기억 X. 판매권 밑에다 부기등기라고 써요.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그러면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변경 동그라미 있잖아요. 변경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가 붙었죠. 그럼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요, 없으면 부기등기요.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그러면 성락서 첨부했대, 안 했대? 했대. 즉, 부기등기로 실행된다. 자꾸 연습을 하라고요. 자, 리얼에 한 개의 주등기,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맞네요. 한다. 자, 처분 제한 등기 줄쳐 나와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럼 주등기가 되는 거네. 그러면 틀린 거 몇 개? 2개. 2개.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렇죠. 기억과 미음. 자,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따져주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오후에도 또 부기등기, 야간에도 부기등기 또 나와. 또 종용 모의고사 하면. 그러니까 부기등기. 그럼 계속 틀린 문제는 틀린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꾸 틀려.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답만 해오니까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5번은, 요거는 뭐예요? 자, 별표가 1444개예요. 1444개.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우리 뭐 쓸 필요도 없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라고. 자, 봐봐요. 자,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전부. 자, 부동산 전부. 자, 권리의 일부.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따지라고. 이거만 잘해놔. 문제 15분만 잘해놔도 뭐예요? 이거는 한 적어도 10점 정도짜리야. 10점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일부. 그러면 용의권 우리가 적고요. 용의권능.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이 있고요. 처분 권능.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 자, 요거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한번 보자. 마지막 최종 결산을 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자, 요거죠, 요거. 자, 또 오전에도 우리 모의고사 때 한 4-5개 지문이 나왔고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영유물건과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전부. 그러면 여기 앞에 부동산 일부네. 요거는 부동산 전부네. 요거는 권리의 일부네.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그래? 이게 지분이라고 그러거든. 권리의 전부네. 그러니까 일부, 전부를 따지고 앞에 부동산 자체냐, 권리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갈고 닦았으니까 영유권능 사용수익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기가 이해를 하면서. 자, 부동산 일부에 사용수익 할 수 있나요? 부동산 전부 사용수익. 지분은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니까 처분 권능이 발생해.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는 영유권은 설정할 수 없거든. 그러면 지분을 설정하게 되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처분 권능이 발생해. 그래서 앞으로 영유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권리의 일부, 전부는 사용수익이 가능하죠. 자,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든지 저당권, 건자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얘네들은 부동산 일부에 할 수가 없어.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되거든. 이거는 전부 가능. 공유지분, 이거 가능하고요. 권리의 전부 가능하고. 자, 소유권 보존은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일부. 안 돼. 전부만 된다라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1444개 지문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작년에도 7.5점짜리거든. 민법까지 하면 10점이거든. 여기 봐봐요. 저 처분 권능이 여기 저당권이 있네요. 저당권.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거든. 작년에 민법 문제거든. 역사적으로 작년에 민법에서 제일 쉽게 됐던 게 바로 이거라는 거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 이제 훈련을 해요. 이제 훈련을 하자고. 그러면 거기 봐봐요. 부동산 일부나 권리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묶인 것은.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따져야 돼? 자, 소유권 줄 쳐놔봐요. 소유권. 일부야, 전부야?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 건물. 그럼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X. 자, 그 다음에 가압류 줄 쳐놔봐요. 앞에는 지분이야, 건물의 지분이야? 건물의 지분.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후자는 O네요. 전자는 X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야 돼,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토지 소유권 이전 줄 쳐놔요. 2번에서. 그러면 앞에 가서 일부 동그라미.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 토지의 일부. 그럼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그럼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되거든. 그럼 잘라서 X. 그럼 후자, 지상권 줄 쳐놔봐요. 자, 앞에 지상권 앞에 지분이 붙었네. 지분의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죠. 이건 둘 다 틀렸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앞에 건물의 일부 왔네요. 전자 O. 그러면 가압류 줄 쳐놓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되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자, 건물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가처분 동그라미. 그래서 건물의 일부, 즉 부동산 일부의 가처분 안 되고요. X. 임차권은 건물의 일부 되고요. 그러면 전자는 X, 후자는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등기. 토지 일부의 가등기 안 되죠. 그러면 저 다음 전세권 질차. 전세권 앞에 뭐가 붙었어? 지분. 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일부가 즉 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잡아야 돼. 요걸 잡아야 돼. 요걸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영위권은 뭐가 있어? 5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구분지상권, 임차권. 요거는 6개 정도 생각하면 돼.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시집안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그렇죠. 가등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철이 안 잡혀 있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영리권에 대해서 봐봐요. 영리권은 그러면 일부 전부 설정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용익물권끼리는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해? 도면을 첨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도 설정하니까 일부 전부를 써줘야 돼. 그래서 영리권에서 범위는 필요적 기록 사항이 되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잡아놔도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 밥 먹었는데 나지도 틀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제 학교로 나지. 그러니까 속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나지도 틀린 사람이 있다고. 나지. 그렇죠. 어떻게 제가 그러면 거기 뭡니까? 거기 나지에 대해서 거기 저번에 우리 학교로 프린터 줬잖아요. 뭐 토지의 특성과 관련돼서. 그래서 원장님 속이 막 상해가지고 저한테 항변을 하라. 오늘 점심. 그래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배가 빵빵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틀리면 안 돼. 나지가 틀리고 그러면 봐봐요. 아까 뭐라 그래? 그 교수님 아까 5번 걸 봐봐요. 토지이동이라는 개념을 잡았는데 토지이동 사유가 틀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봐봐요. 앞으로 안 틀리면 돼요. 앞으로 안 틀리면. 그러면 요거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교수님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러더라고. 저 수업 시험만 그러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부드러운 남자인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좀 주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요 부분 잘 해놓으셔야 돼. 요거는 몇 호랑 연결돼? 29조 2호랑 연결되거든.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뭐라는 거예요? 일부 부동산, 전부 부동산, 권리의 일부, 그러면 지분. 그러면 권리의 전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속전속결로 해결이 되는 거야. 영위권에는 뭐가 없다? 지분.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잡고. 자, 처분 권능이 있는 것은 부동산 일부는 안 돼. 이거는 일물일건주의 위반되기 때문에 무슨 절차를 밟고? 분할 절차를 밟고. 그럼 나머지는 다 된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계산하잖아. 그러면 일부는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일부는 안 되고 전부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 문제는 진짜 마르고 닳도록 연습을 해야 돼. 요거 네 문제짜리야, 네 문제짜리. 자, 그래서 이제 15분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등기의 효력. 등기의 효력은 중요한 테마죠.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것. 그럼 1번에. 가등기, 번등기, 한경, 물건 변동, 효력은.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죠. 그럼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즉, 순위가 소급한다. 그러면 1번은 X, 이렇게 되는 거네.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1번은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번에 대지권에 대한 효력이 있는 등기. 와, 잘라요. 그럼 앞에 건물이 생략됐어. 뒤에는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 그럼 앞에는 건물, 뒤에는 토지. 그러면 같은 거, 다른 거. 순위 번호, 접수 번호.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네. 2번은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그런 거는 애호라고, 이런 것들은. 대접, 그렇죠. 대접. 그래서 대접.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2번은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3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 잘라요.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기 잘라요. 저당권은 물건이죠. 그러면 요거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네. 그렇죠. 그럼 성립 요건이 되는 거네.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그럼 대항력이 발생하네.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당권은 그러면 186조 등기해야 되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면 제3자의 대항 요건이 발생한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가 빠져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빠져야 돼.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 금지 가로 쳐봐요. 소유권에 대한 이전 금지 가로를 쳐봐요. 그거는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자꾸 그게 긁었죠.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격려되면 줄 쳐놔봐요. 한번 따져. 자, 잘라요. 잘랐어요. 가짜 동그라미 맨 앞에. 가짜는 확정 판결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처분이 등기되더라도 그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죠. 자, 5번의 등기의 선수는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 번호. 다른 거 접수 번호. 그렇지. 5번은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네들도 전부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는 지문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몇 번? 아까 몇 번이었어요? 2번. 이렇게 됐네. 아주 좋아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뭐예요? 학원에서 에이스야, 에이스. 그렇죠? 자, 원장님은 그러면 자꾸 왜 이야기할까요? 여기 합격률은 여기서 다 나오거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여기서 다 합격. 여기에서 잘 관리가 돼야 뭐예요? 우리 학원이 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17번이에요. 자, 문제 17번 용익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용익 물건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임차권. 자,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래서 용익 물건 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들어가면 뭘까요? 이걸 용익 권능이라고 그래. 용익 권능. 그렇죠. 권능. 자, 사용 수익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틀린 것은 그러면 한번 착착 5개 기본적으로 잡아보자. 부분 지상권 잘라요. 지역권 잘라요. 저당권 설정 등기 잘라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중은 허용된다. 맞네요. 허용 안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2개가 있죠. 이중 지상권, 이중 전세권.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의 설정은 부동산 특정 일부 잘라요. 부동산 정보에 가능하나? 공유지분에 대해서 설정, X. 이중 설정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 지문이 뭉쳐있는 거예요? 4가지 지문이 뭉쳐있는 거네. 그래서 문제가 적다 보니까 어떻게 많이 내려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2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 자, 필요적 기록상 반드시 외워야 돼. 그러면 지상권 그러면 써봐요. 지상권은 목적, 범위. 자, 지상권이나 그러면 3번에서 목적, 범위.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과 범위. 다시 써봐요. 지상권은 목적, 범위.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권과 범위. 그러면 우리 가봅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므로 잘라요. 전세권의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거든. 그렇죠? 한번 결론적으로 3번은 X라는 거네.
자, 그러면 아까 전세권의 필요적 기록사항 뭐라고요? 전세권과 범위.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 그러니까 전세권의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아주 좋은 지문이야. 특히 법무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의 일을 반드시 기록한다. 그래서 한번은 결론적으로 뭐가 빠져야 돼? 목적. 이게 빠져야 되겠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 자, 17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4번과 관련돼서 4번 지문.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전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나, 그래서 기간함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며, 전속기간은 불확정 기간으로 정한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맞네요. 농지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지금 문은 아까 40문제 나올 때하고 지금 24문제 나올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 왜냐하면 지문이 복합이 돼 있거든. 많이 내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된 거야.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용익권에 관한 설명은 여기 5개 지문 정도는 정확하게 인지해 줘야 되고요. 자, 18번 별표 5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은 좀 말을 싸가지 없게 됐네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분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를 그러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요거는 매년 출제돼요. 작년에 민법상 조합이 출제가 됐거든. 그럼 우리 가봅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출전화봐요. 동으로 끝났죠. 자치단체가 없어. 그래서 행정동의로서 등기 자체가 안 돼요. 민법상 조합 안 되죠. 조합은 전원명의로 등기되죠. 합의로 등기돼. 그럼 2번은 X. 마포고등학교 돼요, 안 돼? 안 돼. 우리 집 건방으로 싹 설정이 돼 있네요. 마포고등학교. 학교명은 등기가 안 돼. 아마 학교명은 마포고등학교는 사립학교야. 그래서 재단명으로 등기돼. 그래서 마포고등학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마포에는 마포고등학교가 없어. 공덕동에 있었는데 그 금사라기 땅을 팔고 어디로 갔어요? 양천구로 넘어갔거든. 마포고등학교 자체는 안 돼. 재단명으로 등기되죠. 태아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렇죠. 태아는 정지 조건설에 따라서 안 돼.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돼야 안 돼? 돼요. 두 자로 건치면.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보려고 그래요. 농협협동조합 두 자로 건치면. 법인. 아이고, 오늘 한 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 농협협동조합 두 자로 농협 이런다. 그렇죠. 법인. 그렇죠. 자,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등기가 된다라는 거. 정답은 몇 번? 5번. 올해 매년 출제가 돼요. 그럼 올해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박찬호 장학회가 나올 가능성이 커. 이제 순서로 간다면.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으로서 그 자체가 등기 명인이 되죠.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죠? 대표자 관리자가 되거든. 그러면 신청은 누가 있어요? 대표자 관리자. 명인은 누구예요? 박찬호 장학회죠.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해 불일치. 그래서 사용자 등록이 안 돼. 그래서 박찬호 장학회는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거 딱 샘플. 작년에 이제 민법상 조합이 하나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박찬호 장학회. 등기 명의는 누구예요? 박찬호 장학회죠. 등기 신청인은 박찬호 장학회 대표자 관리자가 되거든. 그러면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 올해 출제 예정이 되니까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올해 이제 딱 순서대로 가는 거야. 민법상 조합 여기에 출제됐으니까 올해 태아 아니면 박찬호 장학회가 출제 예정이 되거든. 그래서 5번 농협협동조합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19번은 뭐예요? 19번은 왜 냈을까? 간평 문제에서 각고 월구에 등록되는 걸, 기록되는 걸 요즘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고는 무슨 건이죠? 소유권, 월구는. 소유권, 이해관리. 그럼 뭘 고르라는 거예요? 표제부에 기록되는 것을 고르라는 거잖아. 표제부. 그렇죠? 자, 신청시 접수번호, 접수연월일. 좋아요. 등기 권리자가 법인 아닌 재단인 경우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좋아요. 등기원인과 연인일자. 좋아요.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권리의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대지권 뜻의 등기 줄 서봐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아까 뭐라고 했죠? 토해 직부 직주 그러니까 해당구죠. 해당구 그러니까 갖고 올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은 뭐라고 써놨죠?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 한동 전체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하단이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요즘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 놔야 돼. 지금 각거울과 관련돼. 그러면 작년에 각거울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거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자, 근데 3번이 작년에 출제됐어요. 3번은 또 어디로 들어가서 빨려서 들어갔느냐? 여기를 가봐요. 자, 이거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러니까 건물의 신축은 소유권 보존 등기.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그러면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거. 작년에 그거야. 다음 중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 지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한다.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5개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요. 자, 그러면 문제 19번의 정답은 몇 번? 5번. 자, 19번은 5번입니다. 5번. 자, 문제 20번 직권 등기 줄 전화봐요. 직권. 자, 요거 직권 등기.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이 신청으로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직권 등기는 그러면 이제 한번 더 쳐보자. 6개 지문도 자기가 완전히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거든. 자, 기억에 등기 문제 행방불명 줄쳐놔봐요. 행방불명이 될 때. 그러면 혼자 가야 돼? 따로 가야 돼? 혼자 가야죠. 따로 가는 게 따로나 혼자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단독 신청이네. 단독 신청. 이때는 그러면 행방불명이 되면 무슨 판결을 받아서 채권 판결, 권리를 받아서 단독 신청. 자, 그러면 단독.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 줄쳐놔봐요. 그러면 법원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요건을 갖췄죠.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고. 요거는 직권으로 되네. 직권. 자, 등기관 권리자가 어떠한 자의 사망 동그라미. 혼자 가야 돼? 따로 가야 돼? 혼자. 따로 가야죠. 혼자나 따로나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독 신청이 되는 거네. 단독 신청. 판매권 행사에 의한 행사 줄쳐놔봐요. 행사. 판매권 밑에다 잘라서 판매권 밑에다가 형성권이라고 써요. 판매권은 형성권이거든. 그러면 일방적으로 행사해서 안 해서 해서. 그래서 우리 암기 코드 하나 만들어줬잖아. 행지, 그죠? 직권 말소네. 행지, 그죠? 자, 혼동형 말소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니까 공동 신청이냐. 근데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어. 그게 혼동 줄쳐놔봐요. 혼동은 혼합해서 하나가 되죠. 그러면 따로 가요? 혼자 가요? 혼자 단독 신청이네요. 그죠? 자, 대지권 뜻이 들어가면 뜻 동그라미.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야. 아까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러면 외웠으니까 토해 직주. 다시 한번 외워봐요. 토해 직주. 대지권 뜻의 등기로 뭐예요? 토지, 해당구, 직권, 주등기. 토해 직주. 그러면 직권 등기를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몇 개? 3개. 그러면 뭐예요? 니은. 그 다음에 리을, 미음. 정답은 몇 번? 4번. 직권은 워낙 요 6개 지문은 전부 올해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직권 등기. 이제, 자, 그러면 6개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1번. 올해 21번은 이렇게 써놔봐요. 자, 21번은 올해 박스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별표가 5개짜리니까 박스 문제로. 자, 그러면 공식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공식,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 요건을 갖추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주고 처분 제한을 걸어줘.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누굴 포함해서 임차인. 그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권과 관련돼서 한번 따져놓을 필요 있고. 자, 그러면 미등기 보존 등기가 나오면 토지 건물이에요. 토지. 그러면 토지 동그라미 21번의 토지. 그러면 토지 그러면 뭘 찾아서 여행을 떠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찾아. 정답은 2번. 2번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건물에서만 나타나. 건물에서만.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보죠.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상속인 줄쳐놔봐요. 상속인 5자로 건지만. 포괄성계인 거죠. 자, 그러면 3번의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좋아요. 수용 동그라미.
자, 수형이 나오면 항상 뭐의 전제 요건을 봐야 돼. 등기냐, 미등기냐, 기등기 된 돈이냐를 봐야 돼. 근데 문제 밖에 무슨 토지죠? 미등기 토지잖아.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수형 등기를 한다고. 자, 수형 등기 나오면 이때는 직권 아니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하죠. 미등기 토지 지적 공무상 국으로 소유자 이등 등록을 받은 자.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늘 출제가 돼요. 근데 올해 보존 등기는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래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올지, 이런 스타일로 나올지 한번 열어봐야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22번 정답은 2번이 되고요. 그러면 문제 22번으로 가죠. 이전 동그라미. 자, 따져. 자,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그럼 갖고의 얼굴이에요. 갖고죠. 그러면 이전은 주체의 변동이라는 걸 생각해주고, 그럼 이전 앞에 뭐의 소유권이 붙었다? 즉, 주등기라는 걸 생각해야 돼. 갖고는 며칠?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그거는 이제 자꾸 기본적으로 기초공사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틀린 것은 올해 5개 지문이 전부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서 이렇게 따져요. 일부 동그라미. 1번에 일부.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 그러면 소유권을 두자로 원점 권리거든. 권리. 그래서 권리 일부 이전, 지분. 단독 소유의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하거나 이미 등기된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즉 지분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맞네요. 자, 이번에 2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전 등기, 이전 동그라미. 앞에 봐봐. 일부야, 전부야? 일부. 그럼 부동산 특정 일부의 이전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일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자, 상속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러면 상속인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아까 전원 보상신. 자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원 보상신 이걸 보면 생각이 나야 돼. 전원 보상신. 그다음에 뭐예요? 자점포. 그렇죠. 자점포. 그러면 뭐예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가능하죠. 그러면 자기 일부는 안 돼.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이혼은 왜 그래요? 이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 전원 다 된다고. 올해 여기에서 2.5점짜리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번은 5 이렇게 됩니다. 자, 4번도 조심해야 돼. 그러면 소유물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봐요. 자, 그러면 등기하는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등기 잘라요. 수용일 2월에 완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잘라요. 그러면 봐봐요. 수용은 무슨 취득이? 원시 취득. 그러면 원시 취득이니까 더러운 걸 받고 싶어? 깨끗한 걸 받고 싶어? 그러면 수용 등기 이후에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 권리에 존재하는 권리의 말소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야. 조심하라고요. 조심하라고. 자, 그러면 유증 동그라미 있잖아요. 유증이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상속 등기와 마찬가지로 등기필 정보의 틈보 없이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그 유증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그래서 유공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유정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이 있어. 포괄유정은 몇 조?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 그럼 특정유정이든 포괄유정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조심해놔야 돼요. 유공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출제되면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23번 가등기 별표 5개. 자,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혜택을 장차 발생, 출발, 옳은 것은. 자, 23번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해진 등기로서 본등기가 양립할 수 있대, 없대? 없대. 그럼 죽어야지. 직권 말소. 이렇게. 정답은 1번이네. 가등기 기에서 본등기의 실체법상 혈액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틀렸죠? 가등기는 물권적 혈액이 소급하는 게 아니라 순위가 소급한다라는 거. 자, 3번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잘라봐요. 자, 가등기 후에 완료된 해당 동그라미.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죠. 존재해야 안 해. 살아남죠. 가등기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미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가등기를 우리가 해놨어.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
자, 처분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죠. 가등기에 기해서 번등기하면 순위가 올라가죠. 요거는 전이야 후야. 전 살아남아. 요거는 가등기 상해. 가등기 상해. 이해 등 가등기 이해. 자, 살아남죠. 그러면 요 중간 처분의 등기가 양립 가능하면 전섭, 양립 불가능하면 직검 말소. 그렇죠. 그러면 상 나왔으니까 뭐예요? 직검 말소 대상이 아니다. 요거잖아요. 해당 가등기상. 해당, 상, 이해, 소개. 요거라는 거죠.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전이 후예요. 요거는 상해. 전에는 살아남아. 상도 살아남고. 요거 중간 처분의 등기가 양립 가능이냐, 불가능이냐. 이게 이제 다 마무리 질 때가 왔어요. 자, 그러면 4번은 X가 되네. 아니, 3번은 X가 되네. 자,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줄쳐나와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말소 동그라미. 앞에 뭐가 붙었죠? 소유권이 붙었죠. 그러면 인감증명을 전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말소가 나오면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를 따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소유권이 붙으면 제공하고, 소유권 이해에 걸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4번은 X. 그러니까 요런 지문, 한 개 지문 때문에 인감증명을 하는 거예요. 인감증명.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모르면 에이, 무시해도 돼버리거든. 근데 우리 서류는 다 개무시해도 되는데 그거는 무시하면 안 돼.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 자, 그러면 5번 가보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한 가등기는 잘라요. 가등기 줄쳐 나가요.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죠. 등기소 신청이죠. 근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누가 주죠? 법원이 저한테 줬어. 법원이 명령서를 저한테 줬다고. 그럼 명령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단독 신청이야. 적탁 등기가 아니라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이번에 모학원의 모의고사 모의고사에 요 지문이 나왔네.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촉탁 등기가 아니라 즉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등기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껍데기는 똑같아. 껍데기는. 그러니까 가등기를 요 5개 지문을 자기가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요걸 뭐예요? 이해를 하라고. 제가 외워달라는 것은 이거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이걸 외우란 말이야.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다.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예약이야? 예약이죠. 그러면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기부, 장차 발생, 가등기 대상이네. 정기부는 장차 소멸, 가등기 대상이 아니네.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장차 발생, 가등기 대상이네. 그러면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장차 소멸이 되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외워달라는 것은 그거야. 장차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걸 써먹어 주는 거야. 그걸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제일 형님님들이 어려워하는 게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요거 이제 마무리해요. 이제. 자, 우리 맨날 나오는 거잖아, 시험에. 맨날 나와. 자, 오늘 이제 확실히 마무리 짓자고. 그러니까 우리 묻지도 않고 따지는 봄이 아니라는 거야. 한 번만 따져놓으면 돼. 한 번만 따져놓으면 돼. 한 번만. 자, 오늘 요거 이제 오늘 완전히 이제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따지는 거야. 읽어봐요. 기한이 대한이에요. 기한.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이게 가지고라는 뜻이야. 가지고.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어.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이니까.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의한. 요거는 같은 말이야. 기한이나 의한이나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대한이야, 기한이야? 대한. 요거는 아까 가등기 상이라는 뜻이거든.
가등기상의 가처분 돼야 안 돼? 되죠. 되죠. 이때 가처분은 그러면 무슨 등기로?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기한이야, 대한이야? 기한. 이거는 가처분이 아니라 본등기야.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오는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읽어봐요. 예약 완결건이 되는 거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이제 뭔가 촉이 와야 된다. 촉 자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가등기 기한 이제 또 살이 붙어요. 가등기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가처분 등기. 그러니까 가등기는 본등기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실행을 못하라고 가처분들만 가등기를 가등기의 본질론을 깨뜨리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면 이런 것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아까 황황은 그러면 요거는 거의 등기 안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는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막 단어가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는 가능하죠. 처분 제한의 가등기 어디가 키워드야? 제한? 여기 키워드죠. 의가 붙어서 한용거거든. 거꾸로 읽어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 없다. 그렇다. 그렇죠. 아까 그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오늘 요거 하나라도 제대로 잡았으면 오늘 대성공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맨날 우리 형님들은 안 되니까 뭐예요? 사고가 마음대로 하니까. 기한 X, 어한 X, 그러면 대한 O, 그러다가 기한 X 이렇게 된다고. 기한 본등기잖아. 그래서 자기가 한번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자꾸 용기를 북 떠주시라고 그랬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돼요. 자, 24번과 관련돼서 구분 건물 등기.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은 늘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구분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따져.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잘라요. 나머지 구분 건물 뭐예요? 표시 잡고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래서 동시, 대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 표시를 권리로 살짝 건져버린다고. 그러면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줄 서놔봐요. 그러면 대지권에 대한 따로 줄 서놔봐요. 그러면 대지권에 대한을 살짝 덜어봐. 밑에 뭐가 깔려있어? 지분이 깔려있자. 그러면 전세권에는 지분이 없다. 그러면 설정하지 못한다. 그렇죠. 얼마나 재밌냐고 한번 따져보면. 자, 그러면 3번 지문에 대지권 등기한 올해 요게 예상 문제예요. 대지권에 등기한 잘라요. 자, 한 동그라미 혼인신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거기 건물 만자 동그라미 만자라고 특정했네요. 그럼 전세권 줄 서놔요. 그럼 전세권은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없어. 사용 수익만 가능하잖아. 그러면 건물만의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그러면 요 전세권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풀려요? 소유권 들어가면 안 돼. 맞아. 없다야. 저당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요 자리에 처분 권능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건물만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리 처분이 되거든. 강제 이혼을 시킨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소유권 동그라미. 그러면 토지 등기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 겹쳐봐요. 이 중복 등기가 되잖아. 양립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하지 못한다. 이렇게.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계약상은 표제부 밑에다 써요. 표제부만 둔다야.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이니까 뭐예요? 자, 계약은 누가 정해? 동대표가 정하거든. 검증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뜻이 들어가서 단독 신청이 아닌 게 두 개가 있어.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요거. 자, 부분의 뜻의 등기. 요거 두 개 조심해야 돼. 뜻의 등기. 또 하나 뭐 있어요? 자,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 부기등기죠. 뜻의 부기등기까지 달잖아요. 부기등기. 자, 여기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뜻이 있죠. 뜻이 포인트가 아니야. 뜻이 들어가면 99.8%는 직권이야. 그러면 뜻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는 규약이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자, 이의가 있다 그러면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그럼 여기는 뭐가 붙었어? 이의.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명령 등기. 그러니까 뜻이 들어가서 두 개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 뜻이 들어가서 보면 99.8%는 직권 등기야. 근데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 무슨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 되고, 이의가 있다는 뜻의 등기, 무슨 신청?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명령 등기. 자,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법원으로 출발해서 법원 그러면 일단 법원 하면 뭐예요? 명령이죠. 그러면 이 신청이 붙었냐 안 붙었냐 보면 돼. 이 신청이 빠졌다 그러면 법원은 관공서거든.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작년에 2.5점짜리. 그러니까 법원이라도 이 신청이 붙으면 뭐라는 거예요? 명령 등기고 이 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관공서거든. 관공서 적탁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체납처분은 어디예요? 세무서죠. 세무서니까 촉탁 등기가 되는 거네. 경락은 어디에 있어요? 경락, 법원. 의의 신청이 없으니까 촉탁 등기가 되는 거네. 그럼 촉탁 등기의 주체는 꼭 관공서가 된다는 거야. 그럼 촉탁 등기를 꼭 올라오면 등기 촉탁이야.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단독으로 심사한다. 그래서 제가 헷갈리니까 맨날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규단, 그렇죠? 규단. 그래서 계약상 나오면 단독 신청, 규단, 그렇죠?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는 폐지했어. 그러면 새로운 등기부를 개설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 작년, 재작년에 이전 등기로 장난쳤죠. 그럼 계약상 공용부는 뜻의 말소 등기는 보전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표지 보니까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해? 1개월. 근데 공약상 공용을 폐지해서 그러면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지체 없이. 그래서 29회 때 2.5점짜리가 된 거고. 그러면 요 뜻을 뺀 나머지는 무슨 신청이다? 저걸 뺀 나머지는 전부 직권 등기라고 봐도 돼.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의 뜻의 등기는 단독. 이의가 있다 그러면 명령. 또 하나 조심할 거는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로 가면 안 돼. 그게 대표적인 아까 그래서 출제원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야.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는 명령이 포인트가 아니라 법원으로 가자. 이 신청이야 신청이야? 신청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촉탁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가등기 가처분. 가처분 명령 등기. 명령 등기. 자,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잖아, 공사로. 그러면 가처분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뭐요? 명령 등기가 아니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 그래서 조심해 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호시탐탐 노려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오늘 이제 마무리 짓자고. 그래, 오늘 잘 받아들여야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하면 나머지 과목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다 준비가 됐어. 공법도 준비가 됐고 중개사법도 준비가 됐는데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엄실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잘 받아 먹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해봐야 힘만 들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에 대해서 읽어봐요. 가등기 기한 가처분 X.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X. 그러면 A 기한 에어한 같은 말이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이건 대. 그러면 요거는 상이야. 상. 가등기 상의 가처분 대. 이때는 무슨 등기로? 후기 등기로. 두 자로 번째는 자체에 대한 가처분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쭤보신 게 이게 상, 해당 이런 뜻이거든. 자, 가등기 기한 번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네. 예약 완결권. 그래서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응용을 해가는 거야. 자,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 1위. 자기 지분에 대해서 번등기는 실행할 수 있는가? 전원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봐봐요. 예약 완결권이죠. 그러면 형성권이죠. 그러면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그럼 직권은 처분 능력이 있거든. 남의 거는 처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읽어봐요. 자가용. 그래서 이게 기억이 오래는. 그러면 자가용은 직권 타지 남의 거 안 타거든. 그래서 이게 오래 담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생각을 돌려야 돼. 등기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자, 지적은 한마디로 피동적이지만 등기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학교론에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민법 등기법은 사고의 탄력성을 가져야 돼. 근데 지적은 그냥 외우면 돼. 비탄력성이거든. 그냥 외우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애우지 않도록 자꾸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가는데도 그래도 어려워. 그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탄력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뭘 잡아야 돼요? 용어. 지금 할 거는 이제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용어 정리를. 용어 정리를. 그러면 용어, 시험 장가면 용어만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용어를 대충 하면 안 된다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여튼 뭐 추석인데 뭐 추석 잘 보내시고 제가 불시 한번 내려와서 독서실 뭐 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추석에 뭐 제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 며칠 날 내려올지는 한번 불시에 점검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남아있는 기간